아유, 아유,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봐요. 자, 저번 시간 처음 이제 이온 결합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이온 결합에 대해서 이제 그 위치 에너지를 약간 수식을 도입해서 표현을 해보려고 해요. 자, 우선 여기 이런 표현 각각 이제 누구냐면 요거 이제 음이온, 양이온 표현입니다. 이때 양이온하고 음이온 사이 거리가 R 이렇게 표현된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때 이 둘 사이의 거리는 R인데 각각의 전하량을 ZE 플러스 ZE, ZEE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Z 플러스 Z 마이너스는 요거 이제 각각의 이온가입니다. 그럼 이온가 얘를 뭐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를 들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이온 결합 물질 중에서 MgO 이런 물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 이온가를 한번 보면, 자, 맥니지움 옥사이드인데 맥니지움 여기서 몇 플러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해요? 2 플러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산소는 뭐라고 얘기하죠? 2 마이너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전자를 이제 두 개 잃고 두 개 얻었어요. 이럴 때 2 플러스 2 마이너스를 우리가 이온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Z 플러스가 2 플러스를 얘기하는 거고 Z 마이너스가 2 마이너스를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온의 이온가를 표현할 때 보통 Z 플러스 Z 마이너스 이런 표현을 보통 무기화학책 같은 데서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그럼 이제 2 플러스라고 하면 전자 두 개를 잃은 거죠. 그럼 전자 두 개만큼의 양전하가 생긴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전자 하나 전하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온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2 마이너스면 전자 두 개를 얻은 거죠. 그럼 전자 하나 전하량 크기를 곱해주면 음이온의 이온가 표현이 나올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온가 표현, 그러니까 이온 전하량을 표현하고 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그 유명한 식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은 4파이 입실론 제로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게 이제 전부 다 상수 묶음 표현이고 그 상수에 대해서 곱해주고 밑에는 거리 이런 식으로 위에는 전하량 곱으로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제시한 사람 이름이 뭐죠? 이 표현을 제시한 사람 이름이 그게 이제 쿨롱이어서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아래 첨자 C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수식의 의미는 뭐예요? 그냥 가까울수록 에너지 크기가 더 커지고 전하량 곱이 커질수록 또 에너지가 커지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좋아.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얘를 간단하게 편의상 어떻게 표기를 해볼 수도 있냐면 이렇게 표기를 할 수도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어차피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2제곱 4파이 입실론 분의 2제곱 여기 이제 전자전하량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전자전하량 두 개가 또 각각 상수가 되니까 상수만큼을 앞쪽으로 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역시 이제 상수 묶음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Z 플러스 Z 마이너스가 각각 뭐예요? 요 둘의 그 뭐냐면은 이용가인데 어쨌건 하나는 무조건 양수고 어쨌건 두 개 하나는 무조건 음수잖아요. 그럼 양수하고 음수를 곱하면 당연히 무슨 수가 되겠어요? 양수하고 음수를 곱하면 당연히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 크기를 곱으로 표현하고 앞에 마이너스를 뿅 빼준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럼 그냥 요만큼이 상수고 가장 중요한 변수가 이제 거리가 되는 거고 거기에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상수가 있고 이거 절대값 취해놨고 변수니까 앞에 마이너스로 보아 항상 이 수치는 뭐로 표현되겠어요? 마이너스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마이너스로 표현된다라는 건 누구에 의한 상호작용이라는 얘기겠어요? 인력에 의한 상호작용이고요. 그래서 인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는 항상 그 부호가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드렸죠? 이건 위치 에너지 얘기할 때 나왔었고요. 그래서 저 쿨롱 상호작용을 이제 이렇게 편의상 이런 걸로 바꾸어 놓았다. 요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온끼리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거리에서 인력도 나타나지만 저번 시간에 뭐라고 그랬었냐면 이온 사이에는 뭐도 있다? 청력도 나타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양이온이 가지고 있는 전자 또 음이온이 가지고 있는 전자 간 청력이 있을 수 있고 양이온의 원자핵 그 다음에 전자의 원자핵 사이에 또 청력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 많은 청력도 상호작용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 많은 청력을 하나의 화살표로 표현을 했을 때 이때 두 번째 이 청력 상호작용에 의한 에너지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짜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좋아. 자, 그럼 얘 보시면 이 표현에서 이제 묘한 표현이 어쨌거나 이제 여기가 이제 거리죠, 거리고요. 거리.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n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수예요, 지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1이면 아래 1승, 2면 2, 뭐 아래 2승, 3이면 뭐 아래 3승 뭐 이렇게 표현되겠죠? 근데 이 값이 대략 이제 어느 정도 값을 갖냐면 6에서 12 정도의 값을 갖는데 실험적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요 B라는 녀석은 개수인데 역시나 이것도 실험적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반응식이 이제 어떻게 표현된 거냐면 보온이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있어요. 보온. 그 물리학 그 보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제시된 수식이어서 이 앞에 이제 B를 따가지고 이렇게 B 이렇게 이제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식의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거리가 가까울수록 청력 상호작용이 아주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표현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거리가 뭐 이거 지수가 이제 6에서 10이라고 했으니까 뭐 6이 됐건 7이 됐건 8이 됐건 이 값이
가까워지면 커질 수밖에 없죠. 수리적으로. 그리고 묘한 건 거리 외 요소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잘 모르겠다. 자연과학에서 잘 모르겠다라는 표현이 바로 실험적으로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할 수 있는 요소는 거리가 가까워지면 청력이 강해져. 뭐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면은 뭐 스토킹 이런 범죄 있잖아요. 막 싫은데 막 쫓아다니고. 뭐, 누가 스토킹 했다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토킹 뭐 이런 범죄 같은 게 있을 때 이렇게 막 이 사람 너무 싫어요. 이렇게 막 경찰에 신고하면 나중에 재판 받았을 때 뭐 어떤 형벌이 나와요. 접근 금지 명령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런 범죄가 있을 때 최대한 이 일이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두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두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뭔가 서로 나쁜 일이 있다면 둘이가 가까워졌을 때 그 나쁜 일이 더더욱 강해질 수 있을 거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그 물리학적인 상호작용도 거리가 가까워지면 청력이 강해지는 그런 걸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묘한 것은 이런 효과 말고는 아는 게 있다 없다? 아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거리에 어떤 함수에 영향을 주는지 어떤 비례상수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요 두 요소들을 전부 다 어떻게 된다? 실험적으로 결정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뭔 알겠죠? 여기서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요 식이 이제 바로 본이라는 사람이 제시를 해서 이렇게 이 b 값을 이렇게 b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이때 여기 이제 r이라고 한 거는 뭐 줄임말이냐면, 자 여기 이제 C라는 줄임말은 쿨롱의 줄임말이라고 썼죠. 이때 이제 R이라는 말은 뭐 줄임말일까요? R이라는 말은 뭐 줄임말일까요? 얘는 뭐냐면 그 청력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청력을 repulsive force라고 해요. repulsive force라고 해요. 그래서 청력을 영어로 R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R 이렇게 써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밀어내는 힘을 영어로 repulsive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R을 아래 점자로 넣은 것이다. 아이고, 좋아. 됐나요? 됐죠? 좋아. 자, 그럼 이때 여기서 1, 2 됐고, 그럼 이제 세 번째 3. 전체 위치 에너지 표현. 이게 딱 여기만 안 써진다니까? 신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딱 많은 선생님들에게 필기하고 지우고 이렇게 된 거지. 여기만 다 달아가지고, 아이 참네. 자, 어쨌건 전체 위치 에너지 EP는 그럼 지금 저기서 우리가 얘기한 쿨롱 상호작용과 청력 상호작용,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주면 된다? 더해라. 자, 뭐 계속 얘기했지만 에너지라고 하는 건 벡터라 그랬어요? 스케일러라 그랬어요? 에너지는 스케일러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필요하면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를 구할 때는 그냥 무조건 합해주면 되는 거라고 알겠죠? 그럼 이제 저 두 개를 더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요놈하고 요놈 수식을 동시에 같이 표현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뭐면 되겠죠? 자, 표현해 주시면 마이너스 하고 짜잔 이런 꼴로 표현이 된다 이런 말이죠.
좋았어. 좋았어. 아이고. 됐나요? 이제 됐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이온 간의 상호작용을 자 실제로 이온이라고 하면 저번 시간에 이온은 단순 입자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입자들의 합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핵은 하나겠지만 주변의 전자가 드글드글드글드글하고 여기도 전자가 드글드글드글하기 때문에 이 둘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호작용이 굉장히 막 수백 가지가 넘을 수도 있다고 한 거죠. 근데 그 모든 상호작용을 계산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둘 사이의 상호작용이 청력 하나, 인력 하나 이 두 가지 상호작용밖에 없다라고 가상적인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걸 이온이라고 했어요. 이때 여기서 나타나는 인력을 이런 식으로 쿨롱 상호작용으로 표현하는 것 역시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표현하는 것 역시 생각해 보면은 정확한 방법이에요. 근사적 방법이에요. 근사적 방법인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서 인력이 한 200가지 나타나는 걸 하나로 이렇게 그냥 퉁쳐서 표현하는 거고요. 여기서 청력도 한 200가지 상호작용이 있는데 그것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역시 근사적 표현이라고 했어요. 어차피 근사적 표현이니까 뭐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근사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얘도 실험적으로 결정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 상호작용을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다. 됐죠? 자, 여기까지 적었어요? 적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요 중간 단락 지우겠습니다. 자, 지운다잉. 아, 쓱. 이거 한꺼번에 지워버리자. 아잉. 아이고. 희마리가 없는데 아까 저기 뭐냐면 이렇게 복사기 기사님께서 힘 좀 써달라고 가지고 힘을 썼더니 아니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는데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아우 네 참 복사기 엄청 무겁던데요. 들긴 들었는데 네. 자 어쨌건 좋아.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아까 여기 이제 써놓은 요 그래프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요만큼이 이제 쿨롱 상호작용에 대한 에너지 표현이고, 그 다음에 요만큼이 청력에 대한 상호작용 표현인데, 이때 이제 뭐라고 했었냐면 요 n 값이 아무래도 굉장히 큰 값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인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는 거리의 1승 보이시죠? 거리의 1승에 비례하는 건데 반비례하는 건데 이쪽은 6, 7, 8, 9 뭐 대충 이 정도 숫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1보다 훨씬 큰 값이죠. 그럼 저기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거냐? 요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한 게 요게 바로 리펄시브 청력에 대한 상호작용 미치 에너지 표현입니다. 자, 그래프 특징이 어떻게 돼요? 뭐 이거 그래프 특징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 설명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값이 갑자기 푹 꺼져 버리죠. 푹 꺼지죠. 그럼 이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있는 요 지수, 요 값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리가 조금만 멀어지면 요 값이 커서 이 전체적으로 값이 확 줄어들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굉장히 상호작용이 커지는데 멀어지니까 갑자기 얘가 순간적으로 푹 꺼져서 없어지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 이제
뭐 또 그려봐야 되겠어요. 쿨롱 상호작용에 의한 에너지를 한번 표현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럼 걔는 이제 어떻게 표기가 될 수 있느냐? 요렇게. 아이, 이쁘지가 않아. 이쁘지가. 이쁘지가. 에이, 대강 그려야 되겠다. 이게 안 이쁘지? 잠시만. 좀 이쁘게 그려봐요. 잠깐만. 진짜 완전 안 이쁘. 잠깐만 봐. 완전 안 이뻐. 씨. 예뻐야지 그림이. 그래, 나쁘지 않아. 오케이. 요 정도. 요 정도. 자,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안 이뻐. 진짜. 다시. 진짜.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자, 그래서 이제 이 빨갛게 그린 게 얘가 누구냐면 저 쿨롱 상호작용 에너지인데 얘가 일종의 이제 어떤 꼴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x분의 k 뭐 이런 꼴의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어차피 뭐 사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제 보통 일정할 거란 말이에요. 이건 진짜 상수고 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온결합 물질이 정해지면 이온가도 정해질 테니까 그냥 마이너스 무슨 상수의 거리가 역수인 뭐 이렇게 관계된 함수니까 그냥 이런 식의 분수함수 꼴일 거다 이런 말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이때 이 파란 그래프하고 빨간 그래프 이걸 전체를 다 그린 그래프가 그게 바로 여기서의 전체 위치 에너지 그래프가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파란 그래프하고 빨간 그래프를 산술적으로 다 더한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이냐? 이렇게 될 겁니다. 짜잔. 알겠죠? 그래서 요 흰색으로 그린 요 그래프가 우리가 이제 계속 언급하고 있는 우물형 위치 에너지 그래프가 된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럼 결국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파란 그래프하고 빨간 그래프를 한꺼번에 그려서 나타낸 그래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함수값이 어떻게 되느냐? 요 파란 함수값, 요 빨간 함수값 더하면 요 함수값이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런 식의 우물형 그래프에서도 우리는 항상 어떤 걸 생각해 낼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요런 위치. 자,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양수죠. 자,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다. 그러면 인력, 청력 중 어떤 게 더 우세하고요? 인력이 더 우세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다. 그럼 뭐가 더 우세하고요? 청력이 더 우세하고요. 자, 그런 상호작용은 그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런 특징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완벽하게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이 우물형 그래프를 그릴 때 저번에도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물형 그래프에 정해져 있는 수식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이 우물형 그래프에 정해져 있는 함수가 없다고 했었죠?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도입한다고 했어요? 그 학자들이 시스템에 맞는 가장 편리한 함수들을 도입해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온 결합의 경우는 이런 꼴의 함수가 편하기 때문에 저 우물형 그래프를 결과적으로 이런 꼴로 표현을 하는 거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리화하는 과정을 처음 예시로 하나 보여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온 결합이 아무래도 굉장히 많이 근사가 된 모델이기 때문에 초보자가 배우기에는 뭐 이렇게 큰 불편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온 결합을 토대로 이 함수의 수식화를 보여드리는 거라고요. 알겠죠? 알겠죠? 자, 이때 이런 우물형 그래프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점이 어디라고 했었죠? 바로 여기에 있는 요 극소점. 보이시죠?
그러면 당연히 극소점, 그러면 이 극소점 위치에 대해서 짜자자자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값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 극소점의 함수값은 여기에 있는 이 파란 함수값,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빨간 함수값, 얘하고 얘를 합친 값이 여기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냥 산술적으로 파란 거 더하기 빨간 거 해서 만든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그래프도 기하학적으로 요 정도의 거리하고 요 정도의 거리가 같아야 될 거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요 거리가 RE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위치 에너지 미니멈이 되는데, 위치 에너지 미니멈이 되는데, 여러분은 여기에 있는 요 극소값에 대한 여러 그 수리적 분석을 해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요 RE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요 RE라고 하는 게 요게 바로 결합 거리가 된다 라고 한 거죠. 이온 결합을 이루고 있어도 결합 거리가 된다. 뭐 결합 거리라는 게 있을 테니까 그거를 지금 여기서 RE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맞죠, 맞죠? 그럼 여러분 이 극소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짜잔. 자, 여기가 뭐예요? 극소점이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상황이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될 때는 인력하고 청력이 같아지는 거죠. 좋아.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 특징들은 기본 우물형 그래프와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두 번째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이 극소점이기 때문에 그 극소점에서 나타나는 정보들을 분석해 볼 수 있어요. 왜냐? 이렇게 수식이 제시가 돼 있으니까.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좀 되느냐? 요렇게 거리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우선 첫 번째는 이 거리의 역수가 있죠, 그렇죠? 거리의 역수를 거리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지 않나? 맞죠? 미분하면 그럼 얘는 한 다음에 뭐 앞에 붙여도 되겠다. 이런 꼴이 될 거라고요. 그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뒤쪽 거는 내가 미분 오랜만에 해가지고 가물가물한데, 얘는 그러면 b 곱하기 r의 마이너스 n승이니까 미분하면은 앞에 튀어나와야 되겠죠? 앞에 이게 그냥 한번 마이너스 n이 한번 튀어나오고 b의 r의 마이너스 n 마이너스 맞나? 이렇게 되는 게 맞나? 맞아,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아, 나 오랜만에 해가지고 가물가물해요. 맞겠죠, 설마?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얘는 마이너스 nb 나누기 r의 n 플러스 1승. 맞아요? 맞나? 맞겠죠? 좋아. 그럼 여기에서 요 r이 이렇게 이제 묶일 거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얘가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때 여기서 극소점은 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겠어요? 0이 된다는 얘기겠죠? 맞죠? 0이 돼버린다는 얘기겠죠? 아니면 조금 더 예쁘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극소점이니까 여기 이제 미분한 꼴이고 1차 도함수 꼴이고 여기다가 짜잔 요 변수 아래다가 결합거리 RE를 넣으면 이제 이 표현이 어떻게 되겠어요? 짜잔 이렇게 될 건데 이 값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0이 된다는 뜻이겠죠. 1차 도함수가 이제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될 테니까. 됐죠? 그럼 이제 이 반대쪽으로 넘겨서 뭘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 녀석에 대한 쟤에 대한 이제 뭐냐면 방정식을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넘겨서 방정식을 풀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맞나? 넘겨가지고 두 개 떼내면 이렇게 표현되겠네. 됐죠? 저런 식으로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오호 요 B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표현될 거냐? 자 여기에 이쪽으로 넘기면 짜잔 맞나요? 제대로 계산한 거 맞아요? 오랜만에 해봐서 계산이 가물가물하네. 그래서 결국 뭘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보온 지수를 또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보온 지수, 요 본 계수 이거 어떻게 알아낸다고 했었냐면 실험적으로 알아낸다고 했죠. 그 실험적으로 알아낼 때 중요한 데이터가 바로 뭐겠어요? 결합거리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 결합거리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역시 실험적으로 측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특히나 왜 여러분 엑스레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엑스레이? 엑스레이 어디 가서 보통 많이 우리가 접해요? 엑스레이. 병원 가서 우리 진단 도구로 엑스레이 많이 이제 뭐냐면 만나잖아요. 근데 그 엑스레이를 활용하면 이런 식의 이온 결합 물질들의 결합 거리 같은 것들도 굉장히 정확하게 엄청 정확하게 측정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결합 거리를 측정했다. 그럼 여기에 결합 거리가 뿅뿅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4파이 입실론 제로 E제곱 Z 플러스 Z 마이너스 이런 거 모두 다 알려진 상수고 결합거리만 실험적으로 측정을 하면 이제 누구만 남는 거예요. 요 지수라고 하는 N 요것만 남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실험적으로 또 뭐냐면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어쨌건 이렇게 된다면 이제 그럼 이제 제목을 한번 써볼까? 여기에 제목 1 B 표현. 자, 두 번째 2는 저 최소 위치 에너지 표현. 그러면 저 최소 위치 에너지는 바로 저 위치 에너지 값에다가 거리의 결합거리 요거를 넣은 것이 바로 최소 위치 에너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요 자리에다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RE를 넣으라는 얘기지. 그러면 짜잔 이런 표현이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요놈 자리를 여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쟤를 저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 거냐? 한 다음에 자 얘를 요쪽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거리를 한 번 더 곱해주면 되니까 쟤는 요거 분의 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거리의 n승만큼을 다시 한번 나눠주면 되죠. 그럼 여기 이제 뭐 거리의 r 한 번 더 곱해주고 밑으로 나누면 되니까 표현이 이런 꼴로 바뀌겠네요. 알겠죠? 알겠죠? 그럼 얘를 다시 조금 더 정리하면 어떻게 될 거냐? 묶이는 부분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묶어주면 자 어떻게 될 거냐? 바로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2제곱의 z 플러스 z 마이너스 한 다음에 여기에 곱하기 1 더하기 n분의 1 한 다음 r2분의 1 이런 꼴이 되겠군. 맞나요? 아닌가? 백인가?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1 더하기 이렇게. 아니지. 마이너스 1이니까 1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군. 그래서 1 빼기 n분의 1 이런 꼴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됐죠? 됐죠? 그래서 지금 저런 식으로다가 극소점 위치 에너지 값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함수로 표현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보통 이 n값이 뭐라 그래서 6, 7, 8, 9 뭐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럼 생각해봐. 1 빼기 6분의 1, 1 빼기 7분의 1 하면 결국 사실은 이 값도 어떻게 되겠어요? 막 이게 좀 근사적으로 날려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저 극소점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사실은 뭐랑 굉장히 비슷하다? 그냥 쿨롱 상호작용 에너지랑 비슷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근데 뭐 어쨌건 수리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꼴이 된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물형 그래프에서 기대했던 성격들은 다 나타나는데 묘하게도 함수를 제시했기 때문에 함수와 관련된 수리적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극소점에서의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얻어낼 수 있다. 보면 되겠죠? 오케이. 좋아. 짜잔.